안녕하세요,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보상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지난 연말에 김종률 빅강의 때 했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은 화성시에 있는 도로 보상 토지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그 과정 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요거 한번 좀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지분 토지나 보상 토지는 어떻게 보면 회전율이 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이제 같이 이제 공동 투자라고 하죠. 공투를 많이 하게 되고 같이 해야 이게 여러 물건을 이제 같이 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도 이제 마찬가지로 팀하고 같이 검토를 했던 물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 보시면은 이제 화성에 있는 도로인데요. 여기 이제 공매로 나온 겁니다. 공매로 나와서 감정가는 7억 3천, 지금 평당 344만 원이고요. 최저가는 유찰이 좀 돼서 275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요 건에 대해서 저희가 최저가를 살짝 올려서 낙찰을 받은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위치와 어떤 조건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자세히 보시고 어떻게 이거를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여기에 입찰을 하게 된 이유가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게 일단은 도로에 딱 접해 있어서 만약 보상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나대지라고 해도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더라. 차도 많이 다니고 주변이 이미 다 개발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변이 이미 다 개발이 돼 있고 교통 여건도 좋아서 앞으로도 이 만약에 가치가 올라간다면 보상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보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아무래도 시간이 이게 지금 2010년에 계획이 된 건데 2030년까지 이제 그 실효가 되거든요. 그때까지 아마도 쉽게 가지는 못할 거라서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가 상승은 계속 될 것 같다. 그리고 주변 지가에 비해서 일단은 여기가 가격이 저렴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럼 만약에 시간이 2030년까지 가서 해제가 될 거냐? 글쎄 통행량이 워낙에 많아서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감안을 해서 어차피 이거는 보상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목도 보상 토지 투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일단은 위치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화성 이제 봉담 IC가 있고요. 이 주변에가 보면 봉담 2지구, 그러니까 봉담 지구도 이렇게 쭉 있고요. 뭐 와우 지구, 그 다음에 동아 지구, 뭐 이렇게 지금 다들 보면 택지 개발이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2km 반기만 게 여기서 지금 한 2km 안에 봉담 IC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4km 반경 내는 화성 IC, JC, 그 다음에 뭐 남동, 그 다음에 샘내 IC, 천천 IC, 안녕 IC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있고요. 비봉, 매송, 과천, 봉담, 그 다음 평택, 화성, 제2외곽들 고속도로들이 이 4km 반경 내, 이게 지금 저 2km 반경이거든요. 이 4km 반경에 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여기는 진짜 교통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성은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왔던 물건이 어디냐면요. 여기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인데 여기 주변을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봉담 2지구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지금 효행지구, 여기가 봉담 1지구, 여기는 동아지구, 여기는 와우지구. 지금 보시면은 이 동아지구하고 와우지구 사이에 지금 요게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동아지구인데 동아지구에 여기가 공구상가예요. 공구상가 앞에 요게서 요 공구상가 요만큼이 여기가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동아지구에서. 그래서 요 정도에서 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지금 보면 공동주택이 무지무지하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 주변에가 지금 표현된 요게 보면 전체적으로 현재 36,000세대가 여기가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정비가 되고 다 지금도 상당히 들어와 있고 아직도 계속 지금 들어오고 계속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은 거의 어떻게 보면 이 개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지역들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 지금 와우지구 쪽에도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일반 주거 지역 여기도 이제 상가가 좀 있긴 있지만 결국은 이 지역들이 나중에 이제 먹자골목이든 뭐든 어떤 상권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상지를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공구상가고요. 공구상가 앞에 여기 요 땅. 요게 지금 보시면은 공구상가 앞에 요 땅이거든요. 요 땅이 요렇게 지금 이렇게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막 불법으로 주차가 됐고요. 요거를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려서 보면 요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옆에가 지금 이제 도로가 좀 다행히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도로가 항상 차들 되게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번잡하고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지금 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주변이 아직 개발이 조금 덜 돼서 정비가 덜 돼서 아직은 조금 시골틱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미 개발들이 많이 돼가지고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차량 통행도 굉장히 많고 요 대상지 옆에 지금 도시계획 현황을 보시면 여기가 중로 1류라고 해서 20m 도로가 여기가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입찰에 참여한 땅은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요 땅을 이렇게 쭉 보시면 대부분 다 도로에 들어가고 일부가 이렇게 좀 남았네요. 그러면 요 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참 고민이 많이 되겠죠. 하여튼 요거는 일단은 요렇게 보시고 그 고민은 뒤쪽에서 또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낙찰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걱정이 되잖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2010년에 도시 결정이 됐어요. 2030년까지 가고 나면 이제 실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030년에 실효가 될 건가? 아까 뭐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량이 많아서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화성시는 뭔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개설해 달라고 민원 제기를 계속 해보자.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았고요. 하여튼 그 생각 중에 하나였고요. 그냥 민원 제기를 해서 이렇게 보상 기간을 좀 빨리 해보자. 어떤 안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건축물을 하면 또 어떨까? 아까도 보시면은 이게 도시계획 시설은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나면 거기에 뭐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구 건축물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가능하고 그 기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이게 뭐 단계별 집행계획이 1단계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걸로도 해서 잠시 또 해가지고 임대료도 받으면 뭐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했었고요. 만약에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가 되면 그럼 그 땅을 어떻게 하지? 근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어떤 거를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주변에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 알아야지 가격을 또 저희가 이제 좀 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에 접한 자연녹지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찾는데 마땅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일단은 뭐 자연 녹지 쭉 해가지고 쭉 보면 여기 보면 주변에 거래 가게들이 보면 자연 녹지도 있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뭐 용도적이 다른 것들 제외하고 자연 녹지 중에서 도로에 접해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조금 요거 그다음에 도로에 접한 요거 뭐 이런 정도 좀 이렇게 찾아보면 요 위치도 가깝고요. 대충 330에서 418만 원 요 정도 뭐 거래가 됐더라 하는 정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주변에 보면 뭐 자연 녹지에서 지금 되게 보면 3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뭐 있는데 300만 원 이상 지금 호가는 얘기는 돼 있는데 사실은 요 위치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사실은 위치가 어떤 가치가 많이 다르거든요. 여기도 지금 9번인데 여기도 위치가 여기라 이런 것들이 여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쪽이 이제 번화가처럼 이렇게 막 이것저것 북적북적하고 공구상가 있고 저 약간 상권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던 지역인데 이게 갔다 안 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토지 보상에 대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일단은 이게 좀 빨리 되면 한 2, 3년 내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주변에 이게 토지 원래 보상을 하면 감정가 하면 주변 거래 시세 뭐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하거든요. 2, 3년 내 하면은 한 400만 원 정도 예상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이게 참여했을 때 2030년 그 정도 하면은 한 30년 가면은 그래도 평당 한 600만 원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했었고 일단은 이 도로가 왜 개설이 되냐면 아까 뒤쪽에 공구상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공구상가가 이거를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 앞에 도로 확폭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사업 시행자가 돈이 없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시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시에서는 일단은 허가 조건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시행자가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 시행자가 개설을 못하면 그럼 이거 해제가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뭐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회피를 하고 있어요. 근데 회피를 한다는 얘기는 뭐 내부에서 고민이 많다는 거고 그거를 사실은 만약 계획이 없다면 계획이 없습니다 하고 딱 잘라 얘기할 텐데 그런 게 아닌 거 보면 시에서도 고민이 많다. 그러면 나중에 정 안 되면 뭐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업 시행자가 공구상가 이쪽에 민간 사업자가 아닌 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의사결정은 화성시가 하는 거라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시설 해제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전지 매수 청구 부분인데요. 요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땅 중에서 대부분이 도로로 들어가고 남아있는 땅이 요만큼이거든요. 근데 요만큼에 대해서
해서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토지 수용법상 남은 땅이 얼마 안 되면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조건이 뭐냐면 형상이 사각형은 폭이 5m 미만이어야 된다. 이 폭이 5m 미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충 폭이 평균으로 4.7m, 5m 이하네? 괜찮네. 잔여지 면적이 100평 이하, 330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재봤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재봤더니 287이 나오더라. 일단은 잔여지 매수 청구 기준에는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 도로를 보상을 받을 때 얘도 같이 보상해줘 라고 하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은 기준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요거 도시계획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도시계획 시설에는 건축 허가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가설 건축물을 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되냐면 일단은 결정고시하고 2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야 해요. 근데 지금 2010년에 고시가 됐다 그랬죠. 그런데 2012년은 지났고 2020년이 지난 상태, 10년 이상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1단계 시설이 아니어야 돼요. 1단계 시설이 아니어야 되는데 현재 이 도로는 지금 2-2단계예요. 사실은 2-2단계는 어떤 의미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1단계, 2단계 계획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1단계, 2단계인데 대부분 지자체가 2단계를 2-1단계, 2-2단계로 구분을 해요. 그래놓고 도시계획 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에 안 넣을 수는 없으니 당장 돈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은 다 2-2단계로 넣어요. 그러면 2-2단계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자체가 돈이 없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2-2단계냐면 지자체가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허가 조건부로 한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2-2단계로 아마 분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2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가설 건축물 이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 건축물이 개념이 있는데 일단은 영구 구조물이 아니어야 되니까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아니어야 되겠죠.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인데 사실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간선시설 가지고 뭐 전기 수도 이거 새로 끌어와야 돼요. 어떤 사업자가. 그러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거 옆에서 그냥 인입해서 쓰는 거 괜찮다라는 거라서 하는 거고, 그다음 분양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분양 목적으로 하면 더더군다나 이게 나중에 이해관계자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 아니라면 가설 건축물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걸 했느냐 검토만 했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냥 그 다음 진행은 좀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도 이렇게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현재 시세를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 아까 저희 대상지가 이제 요쪽인데요. 요건데 요 주변에 뭐 자연 녹지라든가 이런 매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자연 녹지라고 이렇게 뭐 보기도 좀 어렵고, 실제로 여기가 이제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게 뭐 거의 근생 정도의 어떤 그 상가 개념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도로에 접한 이런 어떤 토지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요 앞에가 지금 와우지구 쪽인데, 물론 여기는 이제 3종이에요. 3종인데 나머지는 뭐 1종인데 1종에 도로 접한 것들 이렇게 쭉 봤더니 토지가 한 700~800만 원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현재 시세라기보다는 이제 호가죠. 네이버 호가. 그래서 요 정도인데 요 정도라면 뭐 얘도 가격이 꽤 어느 정도 400~500 뭐 이상은 올라가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뭐 용적률의 차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생에 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2~3년 내에 한 400만 원 정도, 8년 내는 한 600만 원 정도 간다라고 하면 이게 보상을 받아도 수익률은 100% 이상 나올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세를 만약에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해제가 돼도 거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30년이 돼야 해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변 상가부지는 제가 보기에 700~8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이 정도 최소한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 토지도 사실은 이제 뭐 거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기 때문에 거의 시세에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잘만 고르시면 100% 이상의 시세를 얻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신 것처럼 보상 토지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좋은 물건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오늘 지금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